사실 명태균 게이트 포렌식 자료 분석한다고 이제 법인 일도 좀 뒤로 하고 문을 잠고 한 달간 거의 칩거를 하셨는데 그 명태균 게이트 했죠. 네. 네, 명태균 게이트 1타 강사로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의 혐의 자체를 뭘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한 것을 받아놓고 김한정한테 대납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강철원 부시장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그 선거 캠프 실무 총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여론조사 결과가 도달한 행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한 걸 알고 있었는지, 전달은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찾아왔다, 만났다 이러는데 그거 관련된 정황은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아마 확인할 걸로 보이고요. 김한정 씨한테는 뭐 김한정 씨 조사는 예전부터 오래됐었어요. 사실 초반부터 많이 됐었는데 뭐 3,300만 원 대납과 관련해서 그게 선거 캠프로 여론조사 결과가 흘러 들어갔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유력하게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 오세훈 시장 핸드폰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파일을 확보했다는 이제 오늘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오늘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쵸. 이제 오세훈 시장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전달 받은 거잖아요. 이게 여론조사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생각보다 무혐의가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뭐 돈이 입금됐다 아니면 뭐 금품이 전달됐다 이런 거야 사실 흐름을 추적하기가 쉬운데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받아놓고도 그거를 꼬리 자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나는 몰랐고 선거 캠프 누군가가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을 해줬다라는 식으로 소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좀 압박을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자기 여론조사 6건이 들어와 있는데 발신자는 모른다. 나는 이 카톡을 잘 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좀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봐야겠죠? 그 선거 본인이 후보자로 나가는 선거에서 선거 캠프 실무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면 어떤 후보가 그 여론조사에 출처도 묻지 않고 그거를 선거 전략에 활용을 하겠어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변명인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지금 머리를 쓰는 거죠. 저희 그 강혜경 씨 변호인단에 들어와 계신데 지금 네. 특검 조사에 최근에도 여러모로 좀 협조를 하고 있죠. 네, 일단은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와 관련된 그 혐의들 위주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명태균 관련된 혐의들, 초반에 창원에서 발생했던 그런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좀 많이 더디긴 했는데 이제 개중에 이제 특검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뭐 자료도 제출을 하고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뭔가 제보를 한 것도 있어요. 사실 뭐 그 어떤 증거가 어디에 있다더라. 라는 뭐 형식의 제보도 한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제보 때문에 제가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예상하는 기소 여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고 다니지만 그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그 여론조사 조작으로 인한 이제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이제 민의를 왜곡해서 반영했다라는 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처벌 자체에서부터 막혀버리면 같은 일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오세훈 측근들 지금 오늘 조사받는 뭐 김한정 씨, 강철원 씨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사에 협조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소할 것 같나요? 기소해야죠. 네, 기소해야 돼요. 네.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외에 뭐 이준석, 뭐 홍준표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특검에서 일단은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특검 쪽에서 사건을 이첩 받았다라고 전달을 받기는 했는데
실제로 수사 진행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마무리를 못 짓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특검 끝나고 나서 별도의 이제 수사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저희가 강혜경 국장님이랑 조사 갔을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조사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 측면이 있어서 마무리가 돼야죠.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이치 공범 그 2층에서 뛰어내리는 용력이 있던 그 이준수 씨가 이제 재소환이 됐습니다. 맨발로.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그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했는데 이제 다시 불러서 재소사를 합니다. 네. 도이치 사건에 대해 긴밀하게 이준수 씨와 김건희 씨가 소통한 정황이 있는데, 이제 내사 소식, 당시에 경찰 내사 소식을 들은 이준수 씨에게 김건희 씨가 나와 나눈 얘기는 비밀로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특검이 이 씨를 불러서 어떤 조사를 할 것 같나요? 일단은 지금까지 방금 말씀해주신 그 정황 말고도 김건희랑 한 문자가 나왔잖아요. 김건희한테 이제 내일 뭐 내 이름 노출은 하면 뭐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김건희가 뭐 내가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뭐 그래서 뭐 관계적인 측면도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자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난 도이치에서 손떼기로 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도이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도이치 조사를 받을 때도 주포로서 조사를 받았었고 과거에 무혐의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희와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이치 1차 주가 조작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조사 때 지금 불응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다 윤석열의 그 출석 불응의 후폭풍으로 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죠. 네,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해본 바로는 이렇게 법원이 이렇게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하거나 법원이 출석 요구를 할 때 이렇게 불출석을 자주 하는 사건은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악영향이 이렇게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명태균 게이트 그 포렌식 자료도 꼼꼼하게 분석을 했고 한 점에서 이제 특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단은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갑자기 출연 결정이 되고 나서 오랜만에 그 포렌식 자료들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리고 포렌식 자료들을 기반으로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들도 있고, 그 일부도 사실 특검에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상황인데, 아마 지금 특검에서는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하느라고 뭐 인력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들여다보진 못했겠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인수인계 잘 받아서 계속 수사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것들 잘 챙겨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밝혀봅니다.